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이번엔 또 어떤 미래에서 온 뉴스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 문제이기도 했던 이 풍력과 관련해서 이기관 이사님이 새로운 미래 뉴스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가상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가상 뉴스입니다. 지원사업 안내 2030년 한국에너지공단 도심 소형 풍력 지원사업 홍보송. 우리 집에도 바람 열심히 돌아가는 바람, 우리 동네도 바람 에너지 아껴주는 바람. 2050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2030년 도심 소형 풍력 지원 사업. 주택, 상가, 공장 모든 종류의 건물에 500W에서 5kW 도심 소형 풍력 발전기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부터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네, 도심 소형 풍력 지원 사업. 올해부터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는 일부러 운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넣으신 거죠? 제가 장문한 게 보고 온 거를 쓰는데 이게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도심 소형 풍력 지원. 그러게요. 도시의 태양광은 이제 좀, 오늘도 제가 경기도에서 붙여놓은 광고를 봤거든요. 버스 지나갈 때. 근데 풍력을 지금까지 도심에서 이렇게 소형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미래 2030년 근미래긴 하지만 그때 돼서야 최초로 도심에 그것도 작게 소형 풍력을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 태양광하고 다르게요. 풍력 발전은 뭐 이미지가 그래요. 인구 밀도가 적고 맞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나 산 꼭대기 뭐 대관령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커다란 바람개비 모양의 터빈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죠, 이게. 네네네. 네. 풍력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도시에 불리한 이유는 네. 첫째는 이게 돌아갈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그렇죠. 이런 회전음이 들려요. 시끄럽죠, 이게. 네, 가까운 곳에 가면. 그 둘째, 태양광하고 달리 오히려 개활지가 좀 필요해요.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크게 통하는 개활지가 필요하고 태양광은 그 곳만 딱 비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셋째, 태양광보다 오히려 시설 면에서 보면 더욱 고도를 높은 곳에 필요로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도시에서는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합한 곳을 더 찾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 넓은 공터를 찾기도 힘들고 네. 개활지라고 하셨던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람개비 모양의 이 수평축 태양광이라고 불리우는 수평축 풍력이라고 불리우는 바람개비만 이 풍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풍력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도는 거 말고 다르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예. 이렇게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직축 풍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팽이 돌듯이 가로로 도는 팽축으로 네네네네네네. 도는. 이 수평축에 비해서 네. 수직축의 장점은요. 아주 적은 바람에도 돌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기동풍속이라고 하는데 기동풍속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설치했을 때 옆 풍력 발전기에 영향을 덜 미쳐요. 그 상호 간섭이 적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소음도 훨씬 적고요. 차지하는 면적도 작습니다. 이 팽이나 원반이 돌듯이 가로로 이렇게 빙빙 도는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상에 가까운 곳에 풍력 발전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뭐 큰 지형, 뭐 산맥, 바다,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이 아니고요. 도시의 바람은요, 오히려 국소적인 지형의 영향이 큽니다. 뭐 그걸 오히려 더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 도시의 바람이 빌딩풍이거든요. 맞아. 높은 건물 사이에서 부는 바람. 네네. 높은 건물 사이로도 바람이 불고요. 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위로도 아래에서 위로도
서서도 바람이 불죠. 네. 그런 바람의 경우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아래에서 불어오는 이 빌딩풍의 풍속이 세지는데요. 네. 옥상에서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풍력 발전기가 있다면 이런 자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밑에서 막 올라오는 바람을 네네. 위에서 풍력을 돌릴 수 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시에 풍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큰 시설이든 작은 시설의 뭐 어떤 집합체이든 뭐 나름의 의미하고 역할이 있게 마련인데요. 도심 소형 풍력의 역할은 뭐니 해도 도시에 있는 태양광하고 마찬가지로 송전 길이가 가장 짧은 발전 시설이라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아하, 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5부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기관 이사님의 미래의 기후. 오늘은 도심 소형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네요. 김영민님 말씀처럼 이 도심 풍력 사업이 신성장 미래 사업이 될 것인가? 아까 도시에 풍력을 해야 하는 이유 여쭤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풍력 시설을 도심 태양광처럼 집집마다 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 이제 블레이드가 수직축으로 돼 있으면 네, 이 다시 한번 바람개비 수평축으로 돼 날개가 있으면 수평축으로 이렇게 차지해야 돌면 되는 면적이 크고요. 크죠. 도심에서는 또 가까이 있기가 또 그래요. 맞아요. 뭐 여러 선풍기처럼 가지 시설하고 돌아가면. 또 이제 갈등도 일으킬 거고.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 수직축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도심형으로 유리하거든요. 네, 원반처럼 이렇게 가로로 도는 거. 네네네. UFO처럼. 네네네네. 그래서 이 기체 역학을 활용해서 그 모양을 여러 가지로 디자인해 보려는 그런 이제 풍력에 관련한 개발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 프랑스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진 나갑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에. 저 위에 옥상에 있는 구조물은 태양광 구조물이에요. 그래요. 태양광이잖아요. 저 맨 위에가? 위에는 이제 태양광인데 보통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우리가 그렇죠. 흔히 보는 건데 그 사이 공간에 수직축 풍력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하, 풍력 발전을. 네, 그래서 빌딩풍이 올 때 저 공간 안으로 바람을 이제 넣을 수 있게 쉽게 넣을 수 있게 저기 아무래도 나름의 이제 블레이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최대한 그 바람을 활용하려는 거고 그러면은 같은 공간인데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벨기에, 프랑스 이런 곳에서 저런 시도들을 빌딩풍을 이용한 발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하고 있는 저 태양광 풍력 복합 시설은 2025년에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기관 이사님께서 2030년에 보고 온 금미래의 뉴스는 우리가 태양광 사업 지원하듯이 각 집집마다 도심에서 소형 풍력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화된다는 얘기죠. 우리 태양광 지원하듯이. 네. 그렇구나.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태양광만 이제 존재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로서 이제 태양광만 있으면 낮에만 이걸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심에서 도시 외곽에서 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낮에만 도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력 수요가. 네. 근데 이제 줄어들다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저녁 때 해가 지면 급격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불균형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력 자원을 같이 이용한다면 훨씬 더 밸런스를 맞추기 좋은 그런 좋은 자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 풍력이요. 네, 물론 풍력도 변동성이 있고요. 태양광도 변동성이 있죠. 서로 차이는 있지만, 네. 근데 이 성격이 다른 두 변동성이 같이 운영될 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더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더 적어질 겁니다. 그렇죠. 서로 보완적일 수 있으니까.